길, 삶과 역사의 시작. 길을 따라 삶은 시작되고 그곳에 역사로 남는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한가롭기만 하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기상 관측을 했던 인천 기상대. 개항시대 인천이 랜드마크로 불리던 존스턴 별장이 있던 곳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기상대에선 정오의 공포를 쏘아 시간을 알려 이곳을 오정포 산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은 시대에 따라 각국공원, 만국공원, 서구공원이라 불리던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이다.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애경사 건물은 세 개의 붉은 벽돌조 건물이었다. 1954년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 최목인 회장이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비누를 만들었고 1962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기 전까지 비누 생산을 해왔던 곳으로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다. 육중한 대문이 특별한 느낌을 안겨준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잘 정돈된 정원이 눈에 들어오고 오랜 시간을 이어온 한옥 주택이 서 있다. 덜그럭거리는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니 흑백이 사진들 속에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저희는 이제 인천시의 역사와 관계된 자료들, 오래된 자료들을 또 발굴, 수집, 정리해서 이제 발간하는 그야말로 인천 역사의 중심이라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2001년도 10월 8일 날 이렇게 이제 개관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인천시장님의 이제 관사 공간이었다가 이걸 이제 시민들에게 내놓는 그런 공약이 있었고 그 공약에 따라서 시민들과 그야말로 그때 당시도 소통이었죠. 해서 시민들께서 제시한 것이 역사자료관이 좋겠다. 2001년 10월 8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한 17년 됐나요? 그렇게 오래됐고 그럼 그동안 저희는 뭘 했냐면 바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제 발간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2017년 말까지 보면 각각 그 다른 주제의 82종의 책자가 발간이 됐고 그게 다 수집된 자료들이에요, 사실은. 거기에는 뭐 고문원도 있고 조선시대 이제 그런 한문 자료들, 그 다음에 개항을 하고서 일본인들이 남겼던 일문 자료들, 또 선교사들이 와서 남겼던
영문 자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번역도 있고 지금에 와서는 많은 분들이 그 자료 오늘도 아까 그 답사들 오시고 저희 자료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많은 자료를 얻어가시고 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인천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자 할 때 적절하게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인천 역사 자료관이라는 곳이죠. 네. 여기서부터 굉장히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언덕이 굉장히 높은 계단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무가 뾰덕뾰덕해? 어이구.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완전 높으네. 와, 이거 완전 비탈길이구나. 그럼 지금 여기도 그 뭐 개발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퉁이 길도? 예. 여기 길 너무 예쁘다. 길이 이렇게 예쁜데 이걸 갖다 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걷는 길에도 너무 예쁘다. 어. 지금 이 단풍 집들 들고. 봐, 집들도 이렇게 좋은데 이걸 재개발한다고 다 없앤다는 거예요. 여기 부용관사예요. 여기. 이거. 예. 와, 아직도 잘 남아있는데. 잘 남아있죠. 이 부용관사는 그러니까 인천부가 된 게, 인천부청이 된 게 1911년이잖아요. 1911년에 조선이 합병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통제가 바뀌면서 인천부청으로 되거든요. 부청의 우두머리가 부윤이에요. 그래서 그 부윤이 살던 곳이다. 그래서 부용관사 이렇게 불렀던 건데,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일본에 가면 영주들 저택처럼 저택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보면. 그리고 여기 기와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 기와가 있고 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치미 이게 막새. 네네네네. 예, 막새가 있는데 이 막새는 거기가 일본 신사 지을 때 그때 같이 구워진 그 기와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막새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예. 요건 정말 특이한 건축 양식으로 돼 있고, 좀 연구할 것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 아직까지, 예. 문화재로 지정을 못한 거거든요. 이 가장 잘 남아있는, 예. 부용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의도 있고, 일본인들이 인천에 와서 어떻게 살았나? 요걸 갖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예,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거로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여기가, 예, 재개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택, 특히 이런 것들은 물론 일본이 인천을 지배한 흔적입니다. 근데 일본이 인천을 지배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나, 예, 이런 걸 알 수 있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천에 한국 사람, 그러니까 우리 글로 된 역사는 없습니다. 거의 남긴 게 없어요. 다 일본인들이 남긴 걸 우리가 번역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인천은 자기들 땅이고 자기들 고향입니다. 인천을 엄청 사랑해요. 지금 우리 인천 사랑 이건 될 것도 아닐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초등학교에 다녔던 그분들이 90이 넘어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여기를 오십니다. 와서 여기를 구경하고 가면서 내가 이 집에 살았었어, 내가 어떻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건 남아있는 건 이거는 침략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침략의 흔적을 지우면은 그게 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침략한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우리는 일본 침략한 흔적도 남겨서 그들이 이렇게 침략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걸 후대까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인들이 보고 와서 보고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적이 없다면 그들 반성도 못 합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갤러리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건물이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90년 전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인천 계양장문화지구 구일본 조계지에 90년 된 일본식 목조주택을 재생시켜 역사의 흔적을 남긴 전시공간 인천 관동 갤러리. 건물을 떡하니 받치고 서 있는 중심기둥 사이로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추억 속 물건들이 반긴다. 한쪽 부숴버리다만 벽체는 이 건물의 역사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래됨과 새로움이 교차하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하나이면서 두 개인 지붕을 만나게 된다. 나를 낮추고 들어서야만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90년의 역사가 반긴다. 이곳은 근대 관련 서적을 중심으로 사진집, 한중일 소설 자료가 있는 다락 역사 자료실이다. 그 옆 다락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으면 이야기 보따리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정겨운 분위기다.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 활보의 모습에서 사뭇 겸허해지는 마음이다. 갤러리 재생 공사를 맡은 일본 건축 전문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도미 미사노리 객원 교수다. 1년여의 긴 과정을 거쳐 세상의 모습을 보인 인천 관동 갤러리. 무엇이 이 긴 수고를 하게 하였을까? 저는 없어진 것들 기록하는 역할이잖아요. 여기가 지역 이름이 관동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해방 후에 여기 지역이 관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로면 주소로 바뀌면서 신포로 32일본 길, 그렇게 길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그전에는 관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동이라는 지명이 이제 지도에서 없어지니까 저는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관동 갤러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이 집을 계약하려고 이것저것 서류를 보다 보니까 1939년도 신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바로 일제시대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다. 제가 찾았던 일제시대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 집에서 내가 사는구나. 상당히 그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신기한 체험. 운명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예, 그래서 많은 길을 돌고 돌아서. 예, 왜냐면 제가 일제시대라는 말에 걸려서 한국에 온 건데 마지막에 점착지가 여기 바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지었던 이 집이었다. 상당히 운명적인 것을 느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동 갤러리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저희는 그 옆집으로 이사 왔고 이쪽은 중국인들이 20명이 살고 있었어요. 중국인들은 그 잡기당이라고 해서 사카스 하는 분들이 그 젊은 사카스 단원들이 여기 여기를 합숙식으로 그래서 젊은 남녀가 아래 위로 나눠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식 집의 구조가 벽이 얇거든요. 그리고 흙벽이고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아이고. 옆집 소리가. 그러니까 방음을 제대로 안 했던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옆집이 너무 시끄러운데 저희로서는 너무 재미있었던 게 저희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국말 알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그 단원들이 하는 얘기를 해봤자 다 뻔하잖아요. 그 애인한테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말을 하거나 뭐 엄마한테 전화하거나 참 재밌다 이 집이 정말 재밌다. 역사의 집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만 역사의 집에서 당분간 살고 있는 존재일 뿐이지 이 장소를 빌려서 내가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서 갔고 또 내가 죽으면 또 딴 사람이 이 집에서 살겠죠. 그러나 이 집은 계속 이 형태로 살아나갔으면 좋겠고 이 역사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그 후대에다가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하나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사의 집에서 내가 당분간 머물면서 여기서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후대에 이 역사의 집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집이라는 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구나. 그냥 내가 편하게 누워 있는 공간, 그것이 집이 아니라 뭔가 역할을 나한테 해주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라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 지은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동네도 그런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러나 내가 있는 공간은 내가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참 행복해요. 이 공간을 지킬 수가 있어서. 고택을 기록하는 일은 시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삶의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쁜 역사의 시간도, 아픈 역사의 시간도,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과거를 들여다봄으로써 현재의 오류를 찾고 미래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